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자바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남대창 교수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의 그 타겟 어디언스는 이전에 프로그램 경험이 있었던 누구나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C를 했든 파이썬을 했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자바 언어는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별 순위를 조사한 다양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TIOB 인덱스하고 PYPL 인덱스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가 늘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TIOB 인덱스에서는 자바가 1등이었는데 약간 좀 변동이 생겨가지고 자바가 2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율로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또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모바일 앱 개발하는 플랫폼이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개발되어져 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엠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백색 가전제품들, 냉장고나 TV, 전자레인지, 이런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에서도 자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라든지 앱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자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개념을 좀 살펴본 다음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단연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요 개념일 텐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객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 오피스에만 봐도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책들이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돌아가고 구성이 되고 있고 무슨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를 객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짜보면 우리가 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더 이해하고 구성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철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언어가 C였다 그러면은 그 C는 프로시저 중심, 어떤 구조 중심으로 쫙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문장들이 쭉 나열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다 보면은 소스 코드 파일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소스 코드 파일이 여러 개 또 생성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묶거나 정리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 스트럭처럴 기반의 프로그램 랭귀지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코딩을 할 때 일단 객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객체들로 내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인가, 요거를 먼저 설계하는 측면에서 요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네리턴스, 상속이라든지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캡슐레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의 개념을 잘 객체라는 존재를 잘 캡슐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개념들이 있고요. 뒤에 가서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강좌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바의 특성은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랭귀지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프로그램의 경험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맥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닉스 기반의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C로 짠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반드시 그 해당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그 프로그램의 구조 안에서 컴파일을 다시 하고 돌려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 작성한 소스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맥이나 리눅스에서 돌리기가 어려워요. C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됐을 경우에는. 하지만 자바는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도 한 번 작성된 코드로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자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자바 가상 머신 JVM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돼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하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바는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메모리 디얼로케이션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garbage collection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가비지가 한국말로 뭐죠?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부족한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프로그램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포인터, 구조체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 구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짜는 거. 이거 항상 헷갈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디얼로케이션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프로그램 메모리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프로그램이 예상치 않게 종료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바는 포인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객체에 대한 설계와 프로그램 로직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에게 이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비지 컬렉션의 기능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외에 이제 자바에서 내세우는 몇 가지 장점들인데요. 일단 좀 보안적인 문제, 그다음에 좀 단순한 관점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CPU 안에 그 코어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멀티스레드 기능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자바 안에서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멀티스레드라는 말은 저희 강좌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CPU 코어 안에서 그 독립된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은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다양한 태스크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능 자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스레드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은데요.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이미 재사용 가능한 그런 라이브러리들, 컴포넌트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컴포넌트를 어떤 구성 요소를 이루어졌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와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어떤 글, 코드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한번 해석이 되거나 번역이 되어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작성한 그 명령들이 컴퓨터 안에서 잘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인터프리트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컴파일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파이썬, PHP, 자바스크립트 이런 좀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딱 작성을 해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랭귀지 이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작성된 코드 자체만으로 프로그램 돌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 인터프리터가 우리 프로그램 코드를 즉석에서 머신 코드로 바꾸게 되고 그 바뀌어진 머신 코드가 바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주로 C나 C++ 같은 언어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렇게 C나 C++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되게 좀 말이 웃긴데요. 이 컴파일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된 코드를 바로 머신 코드로 변경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머신 코드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하드디스크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일, 소스 코드 파일을 컴파일을 통해서 컴파일링을 하면 기계어로 작성된 새로운 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게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아갈 때는 기존에 작성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전혀 필요 없고 머신 코드로 작성된 그 코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 코드를 바로 하드웨어에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인터프리터는 늘 항상 그 사람이 작성한 개발자가 작성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늘 항상 돌릴 때마다 바꿔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일단 한번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그 작성된 바이너리 코드를 어딘가 저장했다가 바이너리 코드만 바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언제든지 소스 코드를 고쳐서 바로바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민첩함이 있지만 컴파일 방식의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단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대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일 경우 컴파일러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과 프로그램 실행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작업이나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바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메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고요. JVM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실제 자바가 실행되는 어떤 환경. 이 두 번째 구성 요소고, 세 번째가 JDK라고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실제로 JDK 안에 JVM과 JRE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후에 나오는 유니코드라 불리는 바이너리 코드 같은 그런 특별한 자바만의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 코드를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실제로 하드웨어에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진행해주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JRE는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실제로 그 필요한 외부의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도 함께 엮여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실행이 필요한 환경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행 환경을 의미하고요. JDK는 개발에 필요한 여러 실행 파일들, 예를 들자면 자바 컴파일러 혹은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안에서 문서화할 수 있는 자바독 같은 걸 실제로 컴파일 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에 필요한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발 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메모장이나 무슨 문서 편집기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위에 확장자를 다 자바로 붙이면 그게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에요.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 파일 이름 .c 해가 저장을 하면 그게 C 코드로 저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바는 다 자바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한 다음에 JDK 안에 있는 자바 C 컴파일러, 자바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라 불리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파일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머신 코드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요. 바이너리 코드와 유사한 면이 있고, 뒤에 확장자가 .class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는 특별한 코드입니다. 자바에서 생성하는 약간 중간 단계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바이트 코드가 자바의 가상 머신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이트 코드는, 그러니까 자바 소스 코드 한 번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파일 한 번 해서 바이트 코드가 나면 이게 다 똑같은 바이트 코드인데,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각 OS별로 적합한 자바 버추얼 머신이 따로 있는 거고, 이 각각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똑같은 바이트 코드를 이해해서 실제 거기에 적합한 하드웨어 OS에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컴파일해서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상관없이 다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보면 자바의 그런 범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내부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바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이 자바 인터프리터는 자바 컴파일러에서 변환된 자바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class 파일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된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 거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설계된 대로 뭐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뒤에 구체적인 개념은 나중에 다음 강의 설명하겠지만, 클래스 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한 그 객체를 동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읽어주는 그런 로딩, 메모리상에 올려주고 실제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클래스 로더가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내가 가진 하드웨어에 돌아가려면 진짜 기계로 이게 한 번 더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classified이라는 바이트 코드가 그 파일에 저장된 바이트 코드가 한 번 더 자바 버추얼 머신을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한번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그 순간에 컴파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just in time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계로 변화해주는 컴파일 역할을 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가베이지 컬렉터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불필요한 메모리 다시 삭제해주고 정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가베이지 셀렉터가 이 JVM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한 자바 가상 머신의 구성 요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바이트 코드 파일, .class 파일,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바 프로그램, 실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잘 돌아가게 자바 프로그램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실행하기 위한 최소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JDK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JDK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예를 들면 자바스 컴파일러, 아니면 자바독은 자바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소스 코드 안에 그 문서화된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 자동으로 HTML 파일로 개발자들이 쉽게 웹사이트에서 그 작성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JDK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JDK 안에 JLE, 아까 말씀드린 자바 런타임 환경까지 포함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구동에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라든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지 클래스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실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진짜로 자바 그 바이트 코드가 구동이 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전반적인 환경 안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DK는 자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냥 가장 큰 개발의 패키지로 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